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IP 프로토콜에 이제 주로 이제 헤더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트워크 레이어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네,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자, 네트워크 레이어는 우리가 3계층이지 않습니까? 이 3계층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로 이제 크게 네 가지 프로토콜을 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주로 알아볼 거고요. 요 ARP, RARP는 제가 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3계층 주소인 이 IP 주소와 요 2계층에 사용하는 이 맥 주소 간에 어떻게 한다? 이 매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요 ARP나 RARP는 2계층 물리 주소랑 3계층 주소 가능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걸 원래 IP 주소 설명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앞에서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P 주소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논리적 주소라 했습니다. 예. 물리적 주소가 2계층 주소고 이 논리적 주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그 임의로 이제 물리적으로 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왜 이랬대죠? 바로 위치 정보를 우리가 마치 그 서울 시내 동네를 여의도동, 그다음에 뭐 염창동, 가양동, 그다음에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분할하듯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동을 분할해 놓은 거죠. 그 동을 우리는 네트워크라 했죠. 그 네트워크마다 이 로지컬 주소를 주고 그걸 네트워크 아이디라 하고 그 네트워크 동이랑 아이디 가지는 아이들한테 그 안에서 식별하기 위해서 호스트에 대한 아이디를 준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산동 1번지, 여의도동 1번지, 가양동 1번지, 김포 1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눈다 했죠. 예, 그거라 했고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라우터가 장비가 있으면 라우터에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나눠지면 이 나눠진 것마다 만약 로지컬로 주소를 주고 요 둘 간에 나눠졌으니까 연결해 줘야 되죠. 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해 주는 게 뭐라 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라 했죠. 그것을 이제 라우터가 라우팅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오타가 또 났네요. 예, 라우팅이죠. ROUTING 됐죠. 예, 그렇게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는 저희가 이제 아마 요번에 IP 프로토콜 하고 나서 ICMP는 이제 추가적으로 할 건데 이 IP 프로토콜이 단점이 뭐냐면 얘가 그 연결 지향적이 않습니다. 뭐냐면 TC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자, TCP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TCP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TCP 프로토콜 4계층 TCP 프로토콜은 하기 전에 연결을 이렇게 맺는다 했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 맺고 데이터 전송 그리고 전송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다시 연결을 종료를 한다 했죠. 연결 종료. 요 앞에 연결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 지향적이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 맺을 때 서로 간에 약속을 한다 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이제부터 1번부터 보낼게. 나 2번부터 보낼게. 그리고 보낼 때 나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끊어서 보내고 보낼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낼 테니까 너 혹시 못 받으면 이 중에 못 받으면 내가 다시 알려줘. 그러면 재전송할게.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연결 지향적으로 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TCP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연결 지향을 통해서 뭐냐면 재전송이라는 에러를 제어할 수뿐만 아니라 제가 또 뭐 있다 했죠. 삼총사 에러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을 건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번호를 탁 붙여서 1, 2, 3을 붙여서 보내니까 여기서 벌써 안 오면 재전송 요청해서 에러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얘가 너무 과도하게 막 보내버리면 너무 머리가 아파 학교 수업할 때 계속 복습할 시간 없이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터져 나가죠. 예,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그만 천천히 그만 이제 조금만 쉬다 할게요 하는 식으로 좀 속도 늦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흐름 제어 메시지라 있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너무 혼잡해서 데이터 전송량을 조절하는 게 이렇게 혼잡 제어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식의 연결 지향이면 이런 기능이 구현이 가능한데 IP 같은 경우는 이런 지형이 없어요. 비연결 커넥션 리스라 해서 비연결해서 우리가 커넥션 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계층에서 저희가 앞에서 이더넷 배웠죠. 2계층에서 이더넷. 2계층에서 이더넷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비연결입니다. 그러면 결국 4계층에도 UDP는 비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UDP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비연결이고 TCP는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 TCP만 연결이 나오는 비연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넥션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없지만 뭐가 되면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은 있죠. 그리고 우리가 2계층에서 연결 제한, 3계층 연결 제한, 4계층 연결 제한 모두 다 구현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뭐냐면 연결을 맺는 세션을 맺을 때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렇게 연결 지향할 때 제어 정보들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계층, 3계층의 비연결로 구현했지만 4계층 엔드 투 엔드 종단 간의 연결로 구현해서 전체적으로 마치 연결을 구현한 듯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I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결 지향적이 않다 보니까 그런 식의 에러를 제어할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거나 또 아니면 호스트한테 또 상태가 어떠니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 3계층 가운데서 이 IP에 대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 IP 주소와 이런 에러 컨트롤 기능을 매중하니까 이 에러를 제어할 수 있고 호스트를 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 프로토콜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 프로토콜은 우리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서 커넥션 리스트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연결 지향적이다 보니까 그냥 보내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베스트 에포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게 대학교 때 이제 그랬어요. 베스트 에포트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그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표현은 뭡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IP는 마치 그런 느낌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삶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 좀 다르게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 느낌이 그래서 뭐냐면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패킷이 이렇게 양단에 맺질 않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드랍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아니면 순서가 1, 2, 3으로 보내는데 3, 2, 1로 도착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패킷 자체가 아니면 안에 내용이 깨지거나 이런 식으로 IP 프로토콜 자체는 이런 식으로의 커넥션 리스트가 되게 unreliable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성이 중요하다면 상단에 앞에 말씀드렸던 TCP야 4계층의 TCP를 통해서 엔드 투 엔드 간에 그런 것들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프로토콜의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 저희가 헤더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그 헤더란 게 뭡니까? 헤더란 게 예, 우리가 그 OSI 이렇게 레이어 보면 이런 식으로 앞쪽에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보낼 데이터 앞에 이렇게 오버헤더가 이렇게 붙였습니까? 헤더가 추가 정보가 그리고 또 요게 또 다음 계층에 내려가면 이 전체가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그 계층에 이렇게 헤더가 붙을 겁니다. 그럼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에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데이터가 내려오면 상위 계층 upper layer에서 이게 내려오면 이 4계층에서 일반적으로 헤더가 붙지 않습니까? 이 4계층에서 우리가 TCP, UDP에서 헤더가 붙이고 이 3계층 프로토콜들은 헤더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헤더 하다 보니까 제가 요 설명드리기 전에 요것도 하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책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는 제가 그 그림이 오는데 이렇게 인터넷 레이어 해놓고 어떻게 되냐면 IP하고 ICMP는 상단에 있고 ARP와 RARP는 하단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뭐 3계층 헤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은 2계층 헤더를 가지고 있지 얘들은 3계층 헤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P 헤더가 있는데 얘들은 이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실 3계층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마 인터넷에 그림을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은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헤더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4계층에서 이렇게 헤더를 이렇게 붙이고 3계층 내려오면 다시 이제 헤더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 헤더란 게 기능이 뭡니까? 헤더란 게.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보낼 때 이 주의에 뭐냐면 이게 패킹을 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만약에 좀 깨어지기 쉬운 거 있으면 거기다 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막 이렇게 뽀송뽀송한 것들도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스도 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옆에 박스 끝에다가 A가 보내고 B가 받고 얘의 주소 전화번호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뭐가 있냐면 이런 식의 이 헤더란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실제 데이터 물건을 보낼 때 이 밖에 있던 이런 포장재, 박스, 주소 같은 이런 제어 정보들을 우리가 헤더라고 합니다. 이 헤더라는 제어 정보들의 모음이 헤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헤더 정보들을 우리가 뭐냐면 이 앞쪽에 그런 주소나 이런 패킹 같은 정보들 다양한 얘가 처리해야 될 기능들을 그 헤더에다가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킷 인캡슐레이션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가 제어 정보를 붙이는 것이 인캡슐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로지컬 어드레싱, 라우팅, 뭐 프로그래멘테이션, 리어셈블 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다 이제 이거 헤더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그냥 보시면 요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더라는 거는 결국 제어 정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는 이런 식으로 헤더에서 이게 뭐 헤더가 제가 뭐라 했죠? 예, 제어 정보, 제어 데이터를 보낼 때 아까처럼 그런 주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어 정보, 주소 정보가 있죠.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박스 쌓을 때 제어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프로토콜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위 계층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TCP나 UDP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썼으면 얘는 상위 계층에 실제 안에 든 내용은 얘는 물건은 뭐 곰돌이 인형이야, 얘는 책이야 이런 것처럼 얘 상위 계층 프로토콜 TCP, UDP, TCP, UDP 같은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소 정보 이런 데 있고 그리고 얘가 가다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헤더를 체크해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자가 왔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걸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버전이란 건 뭐냐면 얘가 IP가 버전이 뭐 4, 5, 6 이렇게 있거든요. 그 버전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건 다 IP 버전 4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앞에 헤더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보내는 제어 정보 길이가 얼마야 이런 것도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어 정보 얼마야. 그래서 얘는 제어 정보가 길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어 정보랑 뒤에 실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정보를 여기 패킷 랭스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은 4이고 헤더 정보 헤더 랭스, 패킷 전체 랭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토콜 이 안에 물건 담겨 있는 게 어떤 내용이다, 뭐 TCP다, UDP다, 뭐 OSPF다, EIGRP다 이런 안에 담겨 있는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헤더에 대해서 L을 체크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이 뭐냐면 요 구간이 나중에 이제 IP 패킷이 분할될 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킷 때는 패킷별로 고유한 식별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ID라 해서 얘가 16비트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패킷마다 고유한 시리얼 넘버를 부여합니다. 그 ID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래그 오프셋이란 게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마치 비유를 들면 이런 식의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라면 자 우리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도로를 가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3차선인 곳도 있고 어떤 데는 2차선인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차가 일단 가야 되는 큰 차선이라보다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큰 도로가 있어서 이제 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도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얘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로 가거나 아니면 작은 오토바이로 움직였다가 다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큰 차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네트워크란 건 뭐냐면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종단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 동안에 이런 도로의 폭 같은 경우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그래서 뒤에 나오면 MTU라고 해서 맥시멈 트랜스미션 율이라 해서 이 길마다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그 크기가 제한이 있습니다. 마치 도로의 사이즈, 도로의 이렇게 폭처럼 도로에 그러다 보니까 큰 차가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작은 차가 갈 수 있다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 헛바이, 이 라우터, 이 L2 링크마다 이 MTU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가다 폭이 넓고 낮고 이런 것처럼 이 저 구간별로 이렇게 링크 우리가 이 라우터 이 구간을 링크라고 표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층을 데이터 링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요게 데이터 링크고 그리고 네트워크란 거는 이 끝과 이어주는 게 네트워크 3계층의 역할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IP 패키지 링크들을 이 홉 바이 홉으로 타고 깡충깡충 튀어가는데 이게 다르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 구간에서는 결국적으로 큰 것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 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작게 파편화해서 좁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전거로 운반하듯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만들어서 이 종단에서 다시 재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한 기능이 요 세 가지 필드입니다. 요 세 가지 필드란 것은 뭐냐면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 패킷을 쪼개기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요 서비스 타입이란 거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 타입. 이 타입이란 거는 서비스를 위한 타입.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관이나 영화관이란 보다는 우리가 롯데월드나 이제 뭐 아니면 오사카에 보면 유니버스 스튜디오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티켓을 구매할 때 이게 일반 티켓이 있고 이제 VIP 티켓 같은 게 있어서 줄을 덜 기다리는 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익스프레스 티켓이라죠. 예. 그래서 저희 가족도 가면 이제 익스프레스 티켓을 사서 주로 오사카 가서 이제 그 유니버스 스튜디오 갔다 왔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장점이 있냐면 걔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얘는 순서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줘서 누구한테 더 패킷에마다 가중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IP 패킷의 헤더에 대한 제어 정보는 제가 전체적인 거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원래 한글로 적으려다가 영어로 이렇게 보는 게 나중에 더 직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고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버전이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한 바이트의 절반 4비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비트로 표현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0에서부터 15까지가 표현될 수 있겠다. 맞죠? 예, 15까지 표현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2의 4승이니까 16개 0에서도 15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버전 4가 우리가 쓰는 건 4기 때문에 2의 1승, 2의 2승에서 4 요것을 이렇게 씁니다. IP 버전 6 때는 6을 쓰고요. 첫 번째 IHL이라 해서 헤더 랭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헤더 랭스를 이제 헤더 크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IP 헤더가 있고 뒤에 이제 페이로드라 해서 실제 데이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부분. 여기 잘 그림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요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것들이 실제 헤더 크기가 이게 가변이란 겁니다. 가변. 이게 사이즈가 이게 뭐냐면 20에서 60바이트입니다. 최소 20바이트. 일반적으로 20바이트가 거의 대부분이고 뒤에 IP 헤더는 뒤쪽에 이 옵션이 붙습니다. 옵션 헤더라 해서 근데 IP 헤더는 이 옵션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옵션 헤더가 거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90% 이상이 거의 99%가 20바이트만 사용합니다. 근데 20바이트를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얘한테 이 헤더의 IH 헤더 랭스 이 부분이 뭐냐면 4비트만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4면 2의 4승에서 16이니까 0에서부터 15까지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거는 최소 20이고 최대 60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대가 이제 15를 표현할 수 있는데 60이니까 어떻게 하면 4바이트 단위로 표시하면 되겠다. 내가 5면 너는 4바이트 곱해서 얘는 20으로 인식하고 얘가 15면 60으로 인식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더 랭서 부분에서는 요 4바이트 단위로 표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에서 60바이트가 헤더가 가변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장비들이나 이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일정해야지 편한데 이 가변되다 보니까 프로세싱이 너무 불편한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IP 버전 차세대 IP 버전 6에서 어떠냐면 이 헤더 크기를 IP 버전 6에서는 이거 헤더 크기를 고정을 해버립니다. 고정을 해버리면서 나중에 그 확장에다 익스텐션 헤더라는 걸 별도 개념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헤더 자체는 일단은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옵션에 IP 버전 4에서는 이 20 기본 저희가 이제 뒤에 오늘 계속 설명드리는 거 몇 시간 설명드렸던 거는 기본 헤더고 이 20바이트 기본 헤더고 이 60바이트에서 40바이트 추가되는 이 옵션 헤더는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 IP 요 다음 이 3비트가 이 서비스 아까 프라이어리티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실 저희가 향후에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 해서 Qo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챕터를 하나 잡고 아마 할 겁니다. 근데 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버전 헤더 랭스 뒤에 DS 요게 요렇게 8비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땠냐면 이 3비트만 사용했습니다. 3비트만. 초기에는 이 3비트만 사용하다가 현재는 이제 6비트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비트를.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서 3비트만 해서 등급을 나눴는데 지금은 6비트까지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 초기에는 이렇게 3비트만 썼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6비트를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ECN이라고 기능이 있는데 예전에는 안 썼는데 이 기능이 지금 ECN 기능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IP 계층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사용자가 이렇게 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요 링크가 1기가라는데 여기 1기가 1기가면 이 양쪽 패킷이 이렇게 몰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려버리면 여기서 2기가를 일쪽으로 나가려니까 이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이때는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병목 이런 컨제스턴 컨트롤은 주로 TCP 단위에서 했거든요. IP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요것을 IP랑 TCP랑 우리가 좀 우리 합동해서 이걸 잡아보자는 의미로 ECN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QoS에 나올 건데 ECN이라는 게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입니다. 이게 explicit,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컨제스천을 혼잡을 노티피케이션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몰리 해버렸으면 이제 패킷 드랍 위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G 다음에 2G보다 2G가 되는데 1G보다 커버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 그 혼잡이 날 것 같으면 여기 패킷에다가 마킹을 해둡니다. 이렇게 해서 마킹을 해서 얘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그것을 정보를 줘서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ECN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ECN이라는 기능을 요즘은 이제 그 2비트 오타가 많이 났네요. 이 2비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비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비트로. 그래서 요게 이제 6비트가 있는데 뒤쪽 6비트 뒤에 있으면 D가 이제 혼잡을 하는 것이고 이제 앞에는 6비트가 있는데 이 초기에는 이 앞쪽에 이제 IP 프리시던스라 해서 요거 표현을 3비트만 사용하다가 지금은 DSCP 디퍼런셜 서비스에서 6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게 8비트 1바이트인데 이 뒤쪽에는 혼잡 제어를 쓰고 앞쪽에는 등급을 나눈 데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N 필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ECN 필드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혼잡을 제가 가다가 혼잡이 생기면 여기 표시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혼잡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패킷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 여기 요 필드에서 여기 중간에서 11로 체크합니다. 라우터가 혼잡을 딱 체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종단에서 알아서 다시 보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IP 프리시던스란 거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초반에는 이게 3비트로 표현했다 했었습니까? 3비트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등급을 준 겁니다. 얘는 루틴, 일반 베스트 에포트 가장 나은 거. 1은 프라이어리티, 2는 이미디어트, 3은 플래시 이렇게 해서 등급을 가면 갈수록 높은 등급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3비트다 보니까 2의 3승이니까 8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0에서부터 7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0에서 5까지는 데이터 트래픽이고 6하고 7은 제어 트래픽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나가는 실제 데이터 전송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아니라 6, 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아니면 라우팅 프로토콜 메시지 같은 겁니다. 제어 트래픽 이런 데서는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최초에는 줬었습니다. 그래서 IP 프리셋에서는 이렇게 3개 비트를 표현한다. 4비트로 표현한다. 근데 현재는 이제 거의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 이게 DSCP라 해서 6비트 사용하는 걸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CP라는 거는 이게 복잡한데 나중에 QoS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6비트를 쓴다. 이렇게 6비트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차이는 뭐냐면 이 앞에 이렇게 등급을 표시하는 거는 그 비슷합니다. 근데 뒤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 위험한 순간에 이제 패킷을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패킷에 낮은 패킷을 드랍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드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냐면 이런 드랍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 3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냥 010, 100, 101 이렇게 해서 010이 가장 낮은 드랍, 그러니까 100은 높은 드랍, 110은 빨리 드랍 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DSCP는 이렇게 6비트를 사용해서 좀 더 표현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DSCP도 이제 기존에 이렇게 IP 프리시던스에서 바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안에 다양한 범주가 있어요. 크게 3가지 범주가 있는데, B나 CS나 AF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Best Effort, 뭐 이런, 요쪽 표현은 이제 B라는 거는 CS 연과 동일하다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 CS0이란 거는 그냥 베스트 에포트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랑 똑같은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마치 프리시던스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DSCP를. 그리고 CS란 거는 기존의 IP 프리시던스 완전한 호환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앞에 3비트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3비트를 쓰는데 뒤에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이 다 000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DSCP와 IP 프리시던스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그냥 뒤쪽을 0으로 채워서 6비트를 표현했을 뿐이죠. 네. 그리고 이제 AF Assured Forwarding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져 있고 뒤에 드랍을 이제 어떻게 확률을 더 부여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얘는 EF랑은 별도로 이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이 앞에 클래스가 제일 높은
101이는 뒤에 이제 110 이렇게 해서 EF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QS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DSCP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6비트로 이렇게 표현했죠. 6비트로 이렇게 6비트로 다 6비트가 되어 있죠. 예, 6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비트를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 제가 00 여기 보시면 000000에서 뒤에 안 쓰는 거 있죠. 요것들이 뭐냐면 CS라는 클래스 셀렉터에서 얘들은 뭐냐면 결국 3비트를 쓰는 IP 프리시던스를 그냥 너무 마이그레이션 단계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 돼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얘들은 다 6비트를 다 쓰죠. 예, 6비트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F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Assured Forwarding이라 해서 이렇게 클래스 등급을 나누고 뒤에 drop reliability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00에는 베스트 에포트 안 쓰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ECN이란 건 앞에 이제 혼잡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얘가 체크를 마킹을 해서 혼잡이 발생한 마킹을 해서 알려주면 얘가 줄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사실 이제 깊게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냥 QS 할 때 설명을 할 거라서. 근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QS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ECN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사계층이랑 서로 간에 협의를 이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계층 TCP 헤더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앞쪽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6개 플래그가 일반 TCP에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6개 플래그가 제일 유명한데 이 앞쪽에 추가 이제 확장으로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CW랑 ECA라는 게 있습니다. EC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ECA를 쓰려면, 왜냐하면 얘가 중간에 마킹을 해서 보내두면 얘가 그것을 받아 알아듣고 이쪽에 다시 알려줘야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종단 장비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ECN 기능을 하려면 이 중간에 있는 라우터가 표시를 해야 되지만 이 중간에 얘들이 그것을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단 간에 우리가 통신을 하는 게 바로 TCP가 이제 그 기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TCP가 제주 신 보낼 때 이게 뭐냐면 연결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 패킷을 보냅니다. 이때 나 이제 ECN 나 기능 돼, 나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이 CW와 EC에 여기다 1로 이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1로 신을 보낼 때, 세션을 맺을 때 이걸 보내게 되면 얘가 오케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원래는 이제 신에서 에크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CW와 EC의 대답으로 이 EC만 체크해서 보내는 겁니다. 1로. 그러면 얘가 뭐냐면 나 그거 나도 지원해,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신에 대한 신에 대한 이제 에크만 오지 않습니까? 이게 EC가 없지 않습니까? 요 EC가 CW EC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원 안 한다는 거죠. 안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는 뭐냐면 ECN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쓰려면 TCP에 대해 플래그에 있는 EC와 CW랑 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종단에서 있는 장비들이 그 기능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종단을 위해서 TCP 플래그에 CWI가 EC라는 플래그에서 1로 체크해서 처음에 세션을 맺고 얘는 EC 1로에서 응답을 보내면 맺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혼잡이 이제 발생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혼잡이 발생하면 얘가 그 TCP 헤더에 이 ECN 필드에다 11로 이렇게 체크해서 보냅니다. 예,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TCP에 대해 EC2비트 통해서 이제는 아까 우리가 세션 맺을 때 EC하고 CWR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이걸 통해서 ECN 지원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마킹을 IP 헤더에다가 IP 패킷에다가 마킹을 다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걸 딱 가져와서 TCP가 마킹되어 있는 거 있네 해서 뭐냐면 이거는 혼잡이 제어가 필요하구나 해서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해서 EC2를 통해서 EC2비트를 TCP에 종단 EC2비트를 세팅해서 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얘가 이 혼잡이 발생하네? 그럼 얘가 뭐냐면 CWR에 거기다 응답을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혼잡이 딱 발생하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줄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혼잡이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속도를 줄일게 해서 나중에 TCP 할 때 배우시겠지만 TCP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윈도우로 하거든요. 창문. 그래서 그 양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EC를 받으면 뭘 하냐면 바로 그 보낼 수 있는 한 번에 보내는 그 양을 이렇게 보내다가 작게 줄입니다. 이것을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줄였다 해서 컨제스션 윈도우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CWR이라고 합니다. 컨제스션 윈도우 리덕션을.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이거 줄이고 나서 나 줄였어 해서 CWR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CWR을 막 TCP 헤더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IP 헤더를 마킹한 거를 얘가 보면 TCP 헤더를 통해서 EC로 알려주고 나 이제 줄여주세요 하면 얘가 줄였어 하면서 CWR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하는데 이게 IP 헤더와 TCP 헤더 간에 이 중간에 있는 라우터 같은 3계층 장비는 IP 헤더를 마킹을 하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 TCP 헤더에 마킹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헤더는 특이하게 이 토탈 랭스라는 거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면 앞쪽에는 제가 그 헤더가 있고 여기 이제 페이로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로 앞에 헤더에 한번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전체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전체 크기를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다 보니까 2의 16승이다 보니까 이렇게 최대 6536 되기 때문에 0에서부터 6535 바이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이트 단위로 표현한다. 이것들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는 데이터를 채놨고 이번에 전체를 표현했으니까 요 토탈 랭스에서 헤더 랭스를 빼면 뭐가 됩니까? 데이터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헤더 랭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헤더 랭스가 있고 데이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걸 빼면 순수하게 이 뒤쪽에 데이터가 있을 건데 이 데이터가 크기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 저도 이게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것들은 나중에 제가 저번에 이더넷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까? 이더넷에서는 제가 뭐가 기능이 있다 했죠? 자, 이더넷에서는 이더넷이 있으면 이더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뭘로 했다 했습니까? 예,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버스 토폴로지라 해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토폴로지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백본 같은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 있고 이 안에 이게 가지치는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 분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냐면 얘가 보낸 패키지 모두 다 전달된다 했죠. 그래서 이때 이 충돌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쓴다 했죠? CSMA-CD를 쓴다 했습니다. CSMA-CD를 썼는데 이때 충돌을 하려면 근데 이 충돌을 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충돌을 탐지하려면 얘가 이렇게 보내고 있을 동안에 얘는 아직까지 얘가 신호가 안 왔기 때문에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또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내는 동안 얘도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 충돌을 발생했는데 충돌을 발생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게 충돌을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얘는 충돌 탐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탐지할 수 있냐면 이 패킷이 이쪽으로 계속 얘도 보낸 게 오는 순간에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얘가 탐지를 할 때는 뭐냐면 지가 계속 보내고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탐지가 되는데 지가 안 보내고 지가 보내는 게 끝나는데 이게 들어왔을 때는 충돌 탐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은 얘가 계속 쌓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넷에서는 뭐냐면 최소 길이란 게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지연을 고려해서 이더넷에서. 그래서 이더넷은 최소 64바이트의 전체에 최소 미니멈이 있었고 맥시멈이 기본적으로 1518이 전체 거기였습니다. 헤더 포함해서. 그래서 이더넷 할 때 제가 64에서 1518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3계층에서 이렇게 IP 데이터 헤더가 있고 데이터 부분이 있고 이 헤더가 있는데 이게 내려오면 2계층에 얘가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이게 64바이트니까 헤더를 빼면 48바이트가 페이로드가 돼야 18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18이니까 46바이트가 돼야 됩니다. 최소. 그래서 요게 최소 그 바이트를 요 데이터 넘어온 거랑 얘랑 합쳐서 64바이트가 안 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더넷에서는 요 안에 이게 합쳐서 10밖에 안 된다 해볼게요. 그럼 얘랑 이 헤더랑 합치면 64가 안 되니까 어떠냐면 그 나머지 공간을 다 0으로 채웁니다. 패딩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의미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막 채워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채워서 보냈으면 수신 쪽에서 2계층에서 처리하고 3계층에 올라왔을 때 이게 어디까지가 패딩이고 어디까지 실제 데이터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용도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IP 헤더의 이 토탈 랭스라는 건 얘 IP의 원래 이 길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헤더가 우리가 20이고 얘 안에가 10이 들어가 있으면 30이란 겁니다.
30이란 겁니다. 그럼 30인데 이더넷 헤드는 이게 총 기본 64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앞쪽 뒤쪽 헤더 합쳐서 아마 18일 겁니다. 그러면 46이 이 안에 차액이 46이 떨어져야 된다, 이 합이. 근데 이게 30밖에 안 되니까 이 안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다 뒤에 0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0을 채워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0이 채워지고 옆에 원래 데이터가 있을 때 수신 측에서는 이거 두 개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실제 데이터 크기인지.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 크기를 알기 위해서 이 토탈 랭스 필드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을 알아두시면 되고, MTU는 제가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죠. 이 도로를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그 최대 크기들, 예, 그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앞쪽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홉 바이 홉, 이 링크마다 최대 전달할 수 있는 MTU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MTU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계층 프로토콜에 이더넷이 있고 PPP가 있고 HDLC가 있고 뭐 ATM 이런 게 있고 프레임 릴레이가 있으면 그 것들마다 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MTU 크기는 다 다릅니다. 프로토콜별로 개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 홉바이 홉 구간에 있어서 요 구간에 내가 이더넷을 썼다. 요거에 PPP를 썼다. 또 요 구간에 HDLC 썼다 하면 이 MTU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네, MTU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콜별로 이 MTU, 요 홉바이 홉별로 MTU 크기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보냈을 때 요 길에 만약에 제가 비율을 요 길에 MTU가 만약에 1000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요걸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MTU 프로토콜별 다른데, 자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더넷이라 1500이라 해볼게요. 얘는 PPP다. 이거는 576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요 구간으로 300을 보냈어요. 300을 보내면 도로 폭이 이렇게 되니까 쭉 끝까지 잘 갈 거죠. 오케이. 잘 받아졌을 겁니다. 잘 받아졌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중단이 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400을 보내도 문제가 없죠. 네, 400 문제. 사실 요 구간도 이더넷이니까 1500을 한번 해볼게요. 요 구간은 이더넷이라 1500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600을 보냈을 때 문제가 600을 보내면 여기까지 잘 가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에헤이, 못 들어가는 거죠. 크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600을 쪼갠다. 이렇게 쪼개게 된다. 쪼개서 분할해서 300 사이즈는 이렇게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MTU 사이즈보다 컸을 때는 패킷이 분할이 돼야 된다. 분할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종단에서 결국 다시 재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단에서. 이게 왜 종단에서 재조립하냐면 IP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돼 있다 볼게요. IP 패킷들은 이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가면 얘들이 순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도착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번 패킷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3번 패킷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서가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서 재조립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가버리고 얘는 이렇게 가버리면 어느 곳에서 다 만나야지 뭐 재조립이 이루어질 건데 재조립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다? 종단에서 재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되는 거는 재조립을 항상 종단에서 합니다. 다시 끼워 맞추는 건 종단에서 이 끝에 수신측에서 합니다. 수신측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이렇게 해서 길이 가다가 이렇게 큰 것들이 작게 분할됐습니다. 근데 얘가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분할이 일어납니다. 다시 분할. 예, 그래서 분할은 뭐냐면 출발지가 이렇게 보는데 요 구간에서도 분할이 혹시라도 작으면 얘가 보내려면 데이터 장 분할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중간에서도 작으면 계속 분할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할이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분할은 출발지나 이 중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라우터 등에서 얘가 왔던 것보다 요 MTU 사이즈가 더 작아버리면 분할이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발생하고 재조립은 수신측 종단에서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분할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분할을
이게 재조립을 여기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요게 사이즈가 되면 재분할도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날 수 있다. 요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콜별로 MTU 크기가 다 다르다. 예. 그래서 2계층 프로토콜에 담아서 그 링크 구간에, 이 링크 구간에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 이걸 MTU라고 하는데, 이 MTU가 프로토콜별로 다르다. 이거보다 클 때는 패키지 분할이 쪼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MTU 사이즈는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는 제가 말했듯이 쪼개진 거는 재조립을 목적지에서 한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들 지나가는 패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종단에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얘는 중간에서도 할 수 있고 송신측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패킷은 이건 쪼갤 때는 당연히 이게 헤더 부분은 제외하고 데이터 부분만 쪼개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또 쪼개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TCP/IP 할 때는 이게 좀 깊게 아는데, 일단 여기서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할을 위해서 하는 기능 쪽이 이쪽에 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킷들에 이렇게 요 기존에 첫 번째 패킷이 딱 가면 얘 아이디가 뭐 1로 이렇게 시작하는 패킷이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쪼개진 게 중간에 또 작게 이렇게 또 이렇게 쪼개졌는데, 중간에 또 작아서 또 쪼개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쪼개질 수 있는데, 얘들이 처음에 얘가 아이디가 1이면 얘들 다 아이디 1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을 다 한 번에 조립할 때 동일한 아이디끼리 다 종단에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부모가 같다는 의미로 다 원래 하나의 몸통이란 말로 다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DM이라고 되어 있는데, DM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DM이 아니라 여기 플래그 첫 번째는 안 씁니다. 검정이는. 그래서 미사용이고, 두 번째 돈 프래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 0은 no, 1은 yes라는 의미랍니다. 자, 돈 프래그먼트. 자, 쪼개지 마. 그러면 1은 yes. 이게 뭐냐면, 이거는 프래그먼트를 나는 안 돼, 원래 기능이 안 되라는 거고, no는 반대로 해서 난 프래그먼트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프래그먼트 이게 1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패킷을 송신단에서 보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 MTU가 얘가 이제 300인데 얘가 200밖에 안 돼요. 그럼 중간에 이게 쪼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로 딱 돼 있으면 어떠냐면, 이게 못 쪼개지 않습니까? 못 통과하잖아요. 그럼 패킷이 드랍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거하고 관련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MF란 거는 more fragment, 1은 뭐 더 있어, 0은 없어, 마지막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졌을 때는 뭐냐면,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이게 세 개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1, 2, 3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졌으면 얘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일 때 얘는 이렇게 MF에 0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얘들은 뒤에 2번 더 있고 더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1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래그먼트가 안 되면 뒤에 자기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수신측 입장에서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ID란 건 뭐다? 얘들이 다 쪼개지더라도 우리는 다 한 몸이야. 한 몸이었어. 그걸 알려주는 거고, 요것들은 뭐냐면, 자, MF란 거는 이렇게 쪼개졌을 때, 분할할 때 수신척이 더 있는지 계속 헷갈릴 때,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뒤에 또 있어, 이제 끝이야, 이제 조립 끝, 이거 알려주기 위하게 요거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DF란 건 뭐냐면, 이 자체의 패킷까지 그 기능, 얘는 패킷 분할이 안 돼, 이걸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0으로 돼 있는 기능들만 이런 프래그먼트가 된다는 거죠. 그럼 수신측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아이디도 동일하고, 그러면 요 MF에서 순서대로 조립을 하는데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원래 원본이 이거였다면, 요번에 들어왔던 건 요 구간이고, 요번에 들어왔던 요 구간이고, 얘는 요 구간이야, 이렇게 해서 요 구간을 이제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 구간마다 이렇게 바이트를
얘 구간마다 이 표시를 이렇게 오프셋을 해서 요 구간에 얘는 끼워 넣고 얘는 요 구간에 끼워 넣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 기준으로 얘는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얘는 원본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이란 건 뭐냐면 원본 기준의 0 처음부터야. 그리고 얘는 1400이라는 건 원본부터 1400쪽 포인트에 있고 얘는 2800은 원본부터 2800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게 얘가 이제 1400바이트씩 이렇게 쪼개진 건데 이 4000바이트 짜리가 쪼개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레그멘테이션 된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위치가 0, 얘는 1400, 얘는 2800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0, 1400, 2800 조립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오프셋을 표현할 때는 8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예, 0이면 0이고 1400, 275 기준을 첫 번째 바이트 위치를 8로 나눠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IP는 나중에 이렇게 그 크기가 최대 16비트 크기라고 아까 제가 그 토탈 랭스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토탈 랭스 할 때 아이고 지나가 버렸나? 토탈 랭스 할 때 16비트라 해서 요까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오프셋에서는 저희가 13비트밖에 이렇게 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의 16에서 2의 13을 나누면 지수에서는 2의 16 빼기 13이지 않습니까? 2의 3승 8.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프로그멘테이션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중간에 얘가 또 쪼개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재분할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은 다 뭐냐? 아이디는 다 동일하다. 아이디는 다 동일하다. 아이디. 그래서 요 제일 앞쪽이 아이디거든요. 아이디. 그래서 이 아이디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이디 동일한 애들끼리 다 결국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가 아이디가 14567이라는 아이디가 출발 이렇게 패키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오프셋이 이제 여기 뒤에 오프셋이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이. 자, 그러면 이게 DF는 이제 MF 이게 원래 3비트가 있으면 얘가 안 쓰는 비트고 얘가 DF고 얘가 MF라 했습니다. 근데 DF는 말대로 우리가 DF가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DF가 Don't Fragment yes 1이면 yes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먼트 안 돼. 0이면 no죠. 근데 우리가 1을 해버리면 이제 프로그래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다 뭐다? 이게 다 이 0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프로그래먼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로 나가는 거고 지금 이게 0이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MF more 프로그래먼트가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1이 있으면 더 있다, 0은 없다, 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본일 때는 하나니까 뭐가 없으니까 0인 거죠. 네, 원본일 때는 0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쪼개지고 나니까 1, 얘 뒤에 있으니까 얘는 뒤에 있으니까 하고 얘는 마지막이니까 없으니까 0이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시 쪼개질 수도 있다.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데 차이점 뭐냐면 얘 입장에서 1인데 뒤에 이게 끝이니까 0이라 하는데 0이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 뒤쪽에 실제로 이 중간에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1이 그 0이 아니라는 것만 안 헷갈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셋 값은 항상 8바이트 8로 나눠진 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패킷 분할할 때는 헤더는 분할하고 데이터만 분할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4000짜리 이제 페이로드가 왔네요. 4000짜리. 원래 이 앞에 헤더가 20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4020인데 4000짜리가 있죠. 4000짜리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4020이라 표현되어 있는 게 토탈 랭스가 4020이란 거는 요게 4000인데 4020이란 거는 헤더가 얼마다? 20이란 거죠. 이 전체 헤더가 20이란 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보면 얘가 얼마입니까? 1400인데 토탈 랭스가 1420이네요. IP 패킷 헤더 구조에서. 그러면 얘가 이 헤더가 얼마다? 2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4000짜리가 이 1400짜리로 이렇게 다 쪼개진 거죠. 1400짜리로. 네, 1400짜리로. 그래서 이 헤더 20을 해서 1400 쪼개지고 나머지가 여기 있게 되네요. 그래서 요게는 1400 이렇게 이제 크기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1400을 8로 나누면 17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의 1400이니까 얘 시작점 얼마입니까? 2800바이트가 시작하죠. 2800을 8로 나누면 요거 2배니까 350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리는 이제 TCP/IP일 때는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ID와 요 앞에 보면 여기 DF, MF 그리고 여기 오프셋 요 세 가지 것들이 사용되고 그리고 결국 요것들은 이 오프셋 값이나 이런 개념들만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핑 같은 거 했을 때 핑을 했을 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줄 수 있어요. 만으로 이렇게 만으로 한번 줘보시면 얘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MTU 기본값이 우리가 1500을 제일 많이 말하거든요. 2단넷이 1500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1500일 때 이렇게 분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핑을 칠 때 이렇게 DF 비트를 할 수 있어요. DF 비트를 이제 줘버리면 돈 프래그먼트를 해버리면 얘는 중간에 얘는 뭐냐면 DF 그러니까 돈 프래그먼트기 때문에 프래그멘테이션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라우터를 만나는데 얘가 1000이고 얘가 이제 뭐 1200짜리 보내면 얘 프래그멘테이션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MTU를 1000보다 얘가 값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면 쪼개져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해야 되는데 이걸 체크되어 버리면 돈 프로젝트 난 지원 안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패킷 드랍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핑이 이렇게 응답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것들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원래 ICMP 할 때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PMTU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패스 MTU라는 게 있는데 아까 패스 MTU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로 링크 중에서 가장 이제 최소되는 링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종단이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만약에 500, 뭐 이게 600, 700, 800 이래 돼 있으면 요 링크, 이계층 링크 이렇게 링크 이래 있으면 최고 작은 게 어디입니까? 500이죠. 예, 요게 이제 패스 MTU라면 이게 가장 전체 경로 중에서 이 패스 중에 제일 작은 걸 이걸 패스 MTU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400을 보내면 이거까지 쭉 갈 수 있는데 500 되면 괜찮은데 500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 입장에서 뭐냐면 끝까지 분할 없이 갈 수 있게 그 값을 찾아서 얘가 그 값보다 작게 보내면 분할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겠죠. 그 값을 찾는 게 뭐냐면 패스 MTU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이 최소 값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패스 MTU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사이즈를 하나씩 올려보면서 이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가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패스 MTU 값을 ICMP 오르메시를 통해서 이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큰 것들을 딱 만약에 얘가 패킷을 보낼 때 만약에 돈 프래그먼트를 한번 체크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내면 얘가 프래그먼트가 돼야 하는데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옵니다. 이때 이제 쓰는 게 뭐냐 ICMP에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걸로 안 되겠는데 좀 줄여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줄여서 보내서 요거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MTU 디스커버리란 게 여기서 보시면 요 구간이 이제 1400이고 요 구간이 15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1500을 보내면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1400이니까 분할이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보낼 때 DF 필드, 돈 프래그먼트를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쪼개지지 못하니까 결국 드랍되면서 이렇게 ICMP 통해서 프래그멘테이션 needed and DF set 뭐냐면 지금 프래그멘테이션 분할해야 돼. 근데 네가 DF 세트, 돈 프래그먼트 세팅해서 나 분할 못했어. 그래서 내 지금 패킷 드랍돼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근데 너 알아? 이 뒤쪽에는 크기가 1400이라서 내가 이런 증상이 발생해서 해서 이 다음 넥스트 오브의 MTU 값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400이라는 메시지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된다? 얘가 그 다음부터 1400을 보내서 패킷이 쪼개짐, 프래그멘테이션을 방지하는 기술이 바로 PM2UD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IP 이제 버전 6에서도 동일하게 있고요. 근데 이제 IP 버전 6에서는 메시지가 이 앞에는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needed DF셋이라고 해서 ICMP 메시지가 얘는 이제 패킷 투빅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사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1350이 중간에 있네요. 얘가 1500을 보내면 얘가 1350으로 되니까 얘가 이제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패킷 투빅 메시지를 주면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IP 버전 6는 이게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얘가 또 분할할 수 있고 얘도 분할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종단에서 조립하는 건
했는데 얘는 뭐냐면 이 중간에 라우터 장비에서는 분할 절대 못하게 해놨어요. 얘가 초반에 보낼 때 맞춰서 보내야 돼요. 예, 얘는 뭐냐면 앞에 말했던 DF 필드 설정, 얘는 그런 것들 불필요합니다. 중간에서 분할 자체를 얘는 허용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IP 버전 6는 좀 더 개량이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별도의 제어 패키지 보내는 PLP MTUD라는 것들 기능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거는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HTTP 버전 3 퀵 같은 데서 사용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빨리 이제 IP 헤더를 끝내야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TTL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TTL이란 건 Time to Live입니다. 생존 시간. 자, 이것들은 뭐냐면 이 라우터 장비를 거칠 때마다 이렇게 TTL 값이 1씩 떨어집니다. 그럼 TTL 값이 이게 뭐냐, 제로가 되면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물건을 보낼 때 어디까지 보낼지 영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멀리 보낼 수도 있니, 작게 보낼 수도 있니, 그 영역을, 그 바운더리를 지정해 주는 게 TTL 값입니다. 근데 이 TTL 값을 결국 그 지날 때마다, 라우터 지날 때마다 1씩 감소한다. 결국 0이 되면 폐기해버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쓰이거든요. 우리가 라우팅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패킷을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나중에 라우팅은 최적 경로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 라우팅이라는데, 이게 설정이 잘못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 얘가 보내면 얘가 다시 보내고, 얘가 보내면 얘가 보내고, 이래서 계속 뺑뺑이 돕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계속 돌면 라우터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립니다. 패킷이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불필요한, 의미 없는. 근데 이게 갈 때 10이면 얘가 99 TTL이, 얘가 8, 7 TTL이 계속 떨어지죠. 이러다가 0이 되면 드랍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킷의 무한 루프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요 기능보다는 요 기능이 많이 쓰이고요. 요 기능은 이제 우리가 멀티캐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제한된 범위에 홉수 제한할 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코프라에서 관리 제한 범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요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TTL1이란 건 뭐냐? TTL1이란 거는 뭐냐? 얘가 1이면 이렇게 첫 번째 라우터로 딱 보내는 순간 이게 패킷이 드랍돼 버립니다. 라우터 받으면 딴 데로 안 보냅니다. 그럼 뭐냐면 이 내부 자기 로컬 네트워크 안으로서만 동작하는 그것을 TTL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라우팅 프로토콜도 보시면 뭐 OSPF나 EIGRP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것들 쓰죠. EBGP도 TTL 값을 1을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IP 헤더의 프로토콜은 제가 안에 있는 그 실제 보내는 데이터가 뭐다 이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신다에서 디먹스 할 때 이걸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CMP1, ICMP2, TCP6, UDP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헤더 체크섬을 합니다. 헤더. 그러니까 헤더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헤더에 대한 에러를 탐지 후에 뭐냐면 이걸 버립니다. 에러 체크에 에러 발견 시, 7패시라보다 에러 발견 시라고 표현해 봤겠죠. 에러 발견하면 얘는 드랍해 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게 헤더만 체크할까? 데이터도 좀 체크하지.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라우터가 빨리 고속 처리를 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4계층 종단의 TCP UDP는 전체에 대해서 체크섬을 해요. 헤더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4계층에서 하는데 3계층에서 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3계층에서는 간단한 헤더 체크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까지 이제 다 배웠네요. 맞죠? 설명을 드렸고,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IP 주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옵션이랑 이 패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패킷 트레이스로 이렇게 딱 떠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IP 주소 같은 경우 이렇게 4바이트죠. 이렇게 이진수로 32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P 헤드에. 그리고 IP 헤드 전체를 이렇게 한번 떠보시면 저희가 배웠던 거 있죠. 제일 앞에 버전 4 맞죠? 그리고 헤더 랭스 5로 있지만 22죠. 왜냐하면 4 곱하기 5 해서 5바이트 단위로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돼 있고, DSCP 얘는 뭐냐면 6비트로 DSCP를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비트가 뭐죠? 혼잡 제어로 해서 ECN 혼잡을 정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 얘는 이제 앞쪽에 헤더 길이, 전체 길이. 그래서 요 차로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알 수 있다 했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냐? 그 이더넷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패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쪼개는 패킷들 뭐든지 원본은 다 ID 동일하다. ID 동일. 그리고 4비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 쓰고, 얘는 DF, MF. DF는 1 되면 못 쪼갠다. 1은 0은 쪼갤 수 있다.
1은 모 패키 0은 없다, 1은 더 있다, 모 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TTL 우리가 한 옵씩 할 때마다 하나씩 작아진다 했죠. 프로토콜 실제 우리 IP 헤더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 그걸 말씀드린다 했고, 헤더만 체크한다. 헤더만 체크한다. 실제 그 바디 페이로드까지 체크 안 한다. 그러면 바디는 좀 불안정한 거 아니냐. 그거는 상위 계층의 TCP UDP가 한다. 그리고 IP 4바이트짜리 출발지, 목적지 주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IP 헤더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1시간 걸렸네요. 이게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는 다시 다 올려드릴 테니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제가 PDF 파일 중에서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제가 빨리 넘겼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되시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